여러분 안녕하세요. 241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기농, 자연농, 흔한 실수, 농업정보, 오류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누군가가 얘기함으로써 아마 새로운 정보, 지금의 농업 정보를 판단하고 올바르게 가는 길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불편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많이 춥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뭐 제일 많이 춥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영하 5도라 그럽니다. 체감 온도 한 15도라고 하는데요. 눈도 많이 내렸고요. 빙판도 많이 일었습니다. 차도 뭐 오고 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만은 날씨가 해안가하고 여기는 이제 300곳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인데요. 자연농 10번째입니다.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농가에도 모든 게 해당되는, 그리고 이제 전원농만이 아니라 이제 도시농, 작은농 모든 게 해당될 겁니다. 한국농업 최근 진화하는 변화 농업 기술 종류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60년 동안 이제 보급되고 있는 농업입니다. 이제 4567 기술 활용 농업이죠. 제가 이제 앞서 그런 얘기 했어요. 1, 2, 3 뭐냐면 이제 작물, 토양, 미생물을 극대화해서 활용하자. 그래서 뭐 토양 살리기 농사죠. 그런 농사를 얘기하고요. 4567은 뭐냐면 이제 양분, 뭐 제초, 병해충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응할 거냐, 뭐 경작 방법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기술을 포함하는, 그래서 4567 기술 농업. 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99%가 이쪽으로 지향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그림에 맞춰 있다는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무경원,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다 해서 많이들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핫 이슈죠. 한국 농업에 바로 1, 2, 3 농업입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토양, 작물, 미생물을 자연의 자생력 극대화해서 뭐 화학비란 농약을 최소화하고 아니면 안 쓰는 농업이죠. 이런 쪽으로 지향했다 해서 목표하는 농업들이 이제 대세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는요. 그전 같으면 이제 자연농에 이런 1, 2, 3 농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친환경 유기농이 엄청납니다. 표시되는 게요. 뭐 무경은, 무비료, 무제초는 흔하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무투입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1, 2, 3 농업을 하겠다는 거고 하고 있더란 용어 사용이거든요. 그러면 또 뭐냐면 최근에 보면 노틸, 무경운 해가지고 전문 농nghiệp 확산되고 있는 뭐 도시농도 마찬가지지만은 1, 2, 3 농업을 지향하는데 거기에 쓰는 기술은 3그룹의 4, 5, 6, 7.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뭐 1, 2, 3이란 표시도 안 하지만은 이제 뭐 뭡니까 노틸 농업이다, 무교원 농사 한다 하지만은 이제 또 상그룹이다, 4, 5, 6, 7은 표기 안 하죠.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제가 이제 뭐랄까 기술적으로 용어적으로 이렇게 달리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제가 1, 2, 3도 하고 4, 6, 7 했으니까 이런 농업이 지금 확산되고 있더라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유기농에 자연농에 제가 이제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자연농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이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하신 분도 이쪽에 관심들 많고요. 자, 1, 2, 3 농업을 지향한다. 거기에 4, 5, 6 그룹의 4, 5, 6, 7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전혀 다릅니다. 이 그룹에 4, 5, 6, 7을 쓸 거냐 아니면 4, 5그룹에 4, 5, 6, 7 기술을 활용할 거냐 이 차이인데요. 지금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소개합니다만 4개의 기술이 지금 한국 농업의 핫 이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정부 보급하는 이제 1번에 이제 2그룹의 4, 5, 6, 7 기술은 뭐 누구나 아니까 이거 언급 안 할 거고요. 2번과 3번, 4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건데요. 자, 농업기술 빠른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 용어 표기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아까도 있습니다. 1, 2, 3 농업과 이제 2그룹의 이제 4, 5, 6, 7, 4그룹의 이제 4, 5, 6, 7 기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용어라든가 이렇게 구분 안 해봤거든요. 용어라든가 기술적으로요. 아르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굉장히 뭐랄까요 심각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농업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제가 이상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 농사 현장에서 보면 전화 농업 기술 이해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갖춘 그런 그 정확한 올바름의 농업 기술하고 용어 표기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의 차이가 클 건데요. 뭐 무기원하면 되고 무슨 농업 하면 뭐 그냥 표시할 때도 무제초 무농약 하면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무기원 하는 분들이 99%가 뭡니까? 부분경원이고요. 무제초 한다 하시는 분들은 무화학 농약인데 무천연 농약인데 뭐 제초할 건지 이거 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고요. 지금 어쨌든 잘못된 기술 용어 피해가 많다는 거 뭐냐 그러면요. 40년 농부도 아니면 프로나 명예라는 분도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과 다른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농사를 짓고 있다.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대화를 한다.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한다. 영상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카페라 블로그라도 그렇고요. 보면요. 실제적인 얘기하는 기술과 정보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잡아내지 못하는 게 뭐냐.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2그룹의 4567과 4그룹의 뭐 4567 이렇게 나눠보지는 않았거든요. 또 2, 3그룹 또 3그룹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농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다른 내가 어떤 농사를 짓겠다. 그럼 어떤 정보를 찾거든요. 근데 오류 기술을 배우게 되는 피해입니다. 나는 4그룹을 지향하고 싶은데 근데 4그룹의 기술이 어떤 기술인데 정확히 모른다는 거거든요. 나는 1, 2, 3 농업을 지향하겠다. 그러면 그에 맞는 4, 5, 6, 7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고요. 그 다음은 뭐냐. 지금 1만 년 농업에 정말 수억 명이 종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수십만인데요. 그에 대비해서 기술 발전이라든가 농업 발전의 장애 원인이 되고 있다. 기술 용어 때문에요. 그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언급을 하려고 어쨌든 지금 기술 용어 표기에서 흔한 실수 문제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열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뭐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모든 농업에 해당되는데요. 자, 유튜브라든가 카페나 블로그 보면 1, 2, 3 농업을 지향하겠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무경원, 무비료, 무투입, 무제초, 무농약. 이건 뭐냐면 1, 2, 3 농업을 지향하겠다는 거거든요. 토양과 작물 자생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지식 정보가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제 작물용 비료 쓴다는 거. 그래서 2, 3그룹에 낮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는 목표는 뭐냐? 뭐 생태가 어떻고 토양을 살려야 된다. 작물 자생력을 높여서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지향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적 기술은 뭐냐? 작물 비료가 뭡니까? 화학 비료나 퇴비 같은 거 넣어서 작물을 심자마자 키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양 자생력이라든가 작물 자생력을 갖추는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기술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했던 2그룹과 3그룹의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뭐냐? 파악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눠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랄까요. 많은 정보에서 보면 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정보조차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1, 2, 3 농업, 4, 5 기술을 지향하는 최고의 농업을 정보를 공유하는데 보면 뭡니까? 현장에서 활용 불가한 2, 3, 4, 5그룹에 그냥 뭡니까 이제 혼용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4그룹 하려면 4그룹에 필요한 기술이 다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뭡니까 이제 작물 파종하기 위해서 정운과 파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양분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 다음 제초는 어떻게 잡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병해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서 정확하게 4그룹이나 2그룹의 정보가 돼야 되는데 온통 2그룹과 3그룹과 4그룹 혼용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보 때문에 표기를 해가지고 혼란을 준다는 거. 이 피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 뭐냐면 4, 5그룹의 정말 레벨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1, 2, 3 농업, 이제 토양과 작물의 자생력을 극대화하는 농업을 하겠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한다.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상그룹의 농업을 하고 있는. 이걸 찾으라고 하면요. 유튜브에서만 해도 뭐 카페 블로그만 넘쳐날 겁니다. 넘쳐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다? 누가 농가에 피해 준다? 그래서 언급을 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걸 뭡니까? 언급했을 때 공격의 대상이 돼버리는. 어떻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무경운, 무제초, 무비료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렇게 농사를 짓는 정보를 제공하고요. 뭐 농장 운영만 해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런 정보를 제공한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무제초인데 풀을 베어요. 무제초란 게 뭡니까? 이제 농약도 안 제초제 안 쓰고 화학 제초제, 천연도 제초제, 풀 베는 거, 김매기도 잃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제초라는 거는요. 한글 그대로입니다. 근데 예초를 합니다. 김매기 합니다. 뭐 농가에 따라 틀립니다. 무비로 한다.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유기물 멀칭도 유기물 비료거든요. 액비료 뿌렸다면 그것도 비료고요. 미생물 뿌렸다면 그것도 비료가 되고요. 퇴비도 비료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혼란을 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용어 무비료란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글로요? 무제초란 용어를 모를까요? 무경이란 용어를 모를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씁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신 분은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파악 못해. 50년 농사 짓는 분이나 우리나라 농학의 교수라든가 뭡니까? 현장에 있는 지금 기술센터의 지도자들도 정확히 파악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제초와 무비료는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요. 왜? 현장을 확인 않고는요. 이런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 용어 표기가 잘못됐다는 거고 잘못 소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묵과되고 있고 농업계에 병폐지 않나 하는 강한 용어를 써봅니다. 저는 이제 뭐 실수라고 하는 좀 낮은 그걸로 표현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가 이제 앞서도 계속 뭐 몇십 번째 얘기합니다만 농업 종류가 뭐 인공농, 화학농, 이래 친환경, 유기농 크게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현장에서는 화학농만 하더라도 2그룹, 3그룹, 4그룹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화학농에서 요기할 때에 나는 2그룹을 가고 있더라든가 아니면 그럼 3그룹은 뭔지 정보를 제공할 때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 친환경 한다. 나는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유기농을 한다. 2그룹 기술을 가지고 이제 4,5,6,7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지 3그룹에 4,5,6,7을 하는지 4그룹에 4,5,6,7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2그룹에 4,5,6,7 기술에서 가지고 농사 짓는데 4그룹에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5그룹까지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잡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한 게 뭐냐. 1, 2, 3 그룹의 농사를 지향한다면서 4,6,7에 2그룹, 3그룹 써버리는 분들이 너무 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않고 있고 어쨌든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고요. 자,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정리돼야 된다는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앞서 바로 전편에도 얘기했고 수십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화학농은 어떻습니까? 2그룹의 전면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하는 2그룹의 유기농, 화학농, 친환경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에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여기에 대파심을 자리만 해서 땅을 파서 심는? 그래서 0.15회. 그럼 이거는 전혀 다른 농업이거든요. 화학농이든 친환경, 유기농 이걸 표시 안 하고 아니면 이제 이거를 뭡니까 이제 섞어서 섞어버리는 혼용해서 써버린다든가요. 뭡니까 이제 경작이라든가 양분 비료죠. 그 다음에 제초 방법이 병효충 방법에서 2그룹은 2그룹, 3그룹은 3그룹, 4그룹은 4그룹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2그룹과 4그룹 혼용해 본다든가 아니면 4그룹
지향 얘기를 하면서 이 그룹 한다든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고 정리돼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불편한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은 향후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인데요. 자연농만 하더라습니까? 자연농법, 자연재배, 뭐 날라리 농법, 유기농법, 농사 한 번도 안 지시고 텃밭을 하신 분들 농법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자연농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연농이라고 하는 규칙이 없거든요. 이거는 자연농이고 이거는 자연농이 아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연농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십 종류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냐, 자연재배만 해도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이렇게 크게 나눴을 때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나누면요 수백 종류가 됩니다. 제가 앞서 계속 얘기했습니까? 200가지에다가 100가지 나누고 100가지에다 더 줄여서 50가지 하고 20가지 해가지고 지금 5가지 줄인 거라고요. 자, 경작 부분, 양분 부분, 제초, 병해충 이렇게 나누고 또 2, 3그룹, 4그룹 그렇게 나누면 수백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단한 2, 3, 4, 5그룹도 못 나누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100가지는 나눴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 쳐다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연농만 이렇게 수십 가지 있는 것도 정확히 못 나누는 분들도 이해를 잘못하신 분도 꽤 있습니다. 아마 글 찾아보면 그럴 거예요. 이게 현실이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30년, 50년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잡아야지 않나 하는 게 저희 견해인데요. 앞서 친환경 유기농 뭐 화학농에 해당했으면 자연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5그룹의 자연농, 밭갈이 한 번 안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밭갈이 몇 번 하는 자연농도 최근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2그룹의 자연농이 정말 적지 않게 많이 하거든요. 일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꽤 합니다. 지금 5그룹 자연농은요,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지향했지만은 보면 이제 자연재배 가와구치 선생의 그런 자연재배를 지향한다 하신 분들이 5그룹이라는 이제 많이 표현들 하시거든요. 가와구치의 자연재배는 5그룹이 아닙니다. 안 합니다. 무게온 농사가 아니죠. 부분용 농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표기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나본 자연재배 하시는 뭐 몇십 년 했다 뭐 얘기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요, 누구나 다 구라입니다. 구라. 뭐 무게온 농사한다. 아닙니다. 100%, 99%가 뭐냐, 부분경온 농사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냐 그러면 기술적으로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늦을지 모르겠지만 늦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라도 정확히 표현하자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됐나요? 정농회, 전농회가 아니고 전농회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기농의 뭐 40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지금 이제 홍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단체에서 이제 교육을 요청 왔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거기에 1세대, 1.5세대랄까요? 2세대 접어드시는 이제 주도하시는 이제 정농회의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농업의 정말 큰 어른들이거든요. 그분이 그때 4분인가요? 3분인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찾아오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너무 뭐랄까요, 한 자리에서 이런 농업의 최고의 어른들을 이제 뵙게 된다는 게 대단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정농회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갔는데 거기서 강의를 해달라. 근데 어떤 내용인데 여러 질문하고 그래서 3시간 더 강의하는데 기술적으로는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선생님들이 요청하기를 뭐냐, 어떻게 농업을 가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뭐랄까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 좀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한두 시간에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데 이 어른들은 분명히 농업을 알기 때문에요. 뭐 정농회 40년대
시작하실 정도니까 뭐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질문했던 게 뭐냐 그러면 거기에 강당에 가득 찼었습니다. 자, 무교원 농사 하시는 분, 무교원 농사 하실 분, 무교원 농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 손 들어오시니까 대부분이 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교원 농사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씨앗을 직파하는 것과 땅을 파서 심는 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질문했어요. 무교원 농사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명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원 농사와 부분경 농사는 40년의 농사 짓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어른들조차도 농업에 분명히 다른 기술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구분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실제 어르신들도 그렇고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요. 처음 보는 거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농업 기술 용어 피해입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자, 농사 짓는 기술보다 내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다, 어떤 농사를 소개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데 높은 기술을 얘기하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것보다 높은 기술 표기하고 소개한다는 거. 이런 피해입니다. 그 다음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낮은 기술이라든가 용어를 표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 뭐냐면 농사 짓는 것과 다른 높은 기술과 낮은 기술 같이 섞어버립니다. 자, 아까도 있습니다. 어떤 유기농을 한다. 그러면 2급을 한지 4급을 하면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 섞어버리는 겁니다. 2그룹과 3그룹과 4그룹 완전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는 분들이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수많은 농가를 찾아보는 게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건 20년 동안 찾아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창업교육 했지 않습니까? 길게는 지금 30몇 년 동안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런 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각종 매체의 농업을 정보를 계속 쏟아내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가 지금 카페 블로그를 보면요. 다른 정보, 낮은 정보를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만 어떤 글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연재배마다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하는데 최소한도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더 나누면 뭐 몇십 가지 나누는데 최소한도 5가지로 못 나눈다는 거거든요. 이런 피해가 너무 흔하다는 거. 이게 농업정보의 피해 원인은 뭐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은. 자, 우리나라의 농업 선배라든가 정부 기관이요. 지난 농업에 대한 기술화, 용어화 이런 것들을 이런 지식화 작업에 대해서 방관합니다.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1, 2, 3 농업을 지향하는 게 자연재배 아닙니까? 자연농법 아닙니까?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도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농사 지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안 했거든요. 이론화와 기술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게 없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에서 제일 많이 확산된 자연재배 가구치 선생이 지정했지 않습니까? 하나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일본에 통화하게 됐는데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가구치 선생께서 9월 8일 날인가요? 작년도 9월 8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큰 업적이 졌죠. 어쨌든 가하고치 유이치 선생의 별세에 하셨다는 걸 이제 정보 적응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개월 전 정보 들었습니다만은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생각나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자연재배만 해도 이제 기술화 이론을 안 했거든요. 용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농사 짓고 있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짓고 배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책으로 보면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김은아 악기노래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계속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선배분들이 정부기관은 물론이고요. 뭐 정부기관에서 이제
이 그룹에 4, 5, 6, 7 기술은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왜냐 농약을 어떻게 하면 몇 배자가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건 제가 앞서 몇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자연농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해야 된다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다 뭐냐 개인의 아니면 뭐 개인의 연구된 거 그걸 가지고 쓰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 유기농들이 그게 연구된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실증이란 작업을 못 했거든요. 인원수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뭡니까 이제 농업과학원이 그 정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농업과학원의 유기농 담당팀에서 박사님이 이제 저희 교육에 왔었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16명이라 합니다. 연구 되겠습니까? 바로 박사님께서 얘기한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하지만 어쨌든 1, 2, 3 기술은 농약산이라든가 어쨌든 퇴비라든가 어떻게 써라, 몇 배 써라, 몇 킬로 써라 나와 있지만은 나머지의 농업은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갈 필요 있고요. 최근에 농업계나 현장 농부에서도 뭐냐 진한 농업 기술, 지금 2그룹이나 3그룹이나 이런 것들 같은 거 1, 2, 3 농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술화된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개 보면 뭐랄까 임팩트한 간결한 거 봐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대개 영상도 보면 그걸 찾습니다. 댓글도 보면요. 우리가 농약하면 몇 그램에가 뭘로 해서 죽이느냐 살포하느냐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살충제 어떤 상추일 때 몇 배 뿌리면 되고 어떤 식에 뿌려라 그렇게 임팩트한 걸 찾거든요. 정말 뭡니까 1, 2, 3 농업이라 4, 5, 6, 7 기술 간다면 뭐겠습니까? 병해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서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지식 용어를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뭡니까 이제 토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작물 자생을 높여야겠죠. 그럼 작물 자생은 뭡니까 뿌리 만들어야죠. 어마어마한 이제 양의 용어와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이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팩트한 게 원하거든요. 지금 뭐 병해충이 오면 한 방에 해결하는 그거에 대한 뭐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올 정도 그걸 관심이 있지. 이게 농업계의 현실입니다. 토양 관심이 있습니까? 토양은 뭐냐 지금 나와 있는 책은 뭐냐 화학비료와 퇴비 양분을 빨리 흡수하는 방법의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상이다 뭐 통기성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이 나와 있는 책 한 권 안 나오니까 정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관심 없습니다. 뭐 토양을 살린다 작물을 어떻게 얘기하지만은 뭐 몇 그룹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없는데요. 뭐 작물 비료와 토양용 비료도 나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난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농부들이 그런 것도 못 따라간다는 게 난 더 안타깝거든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선배 농부들이 그걸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농업계의 농학이 지금 진화한 농업기술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늦어요. 그리고 오류 정보는 왜 그렇게 많이 쏟아냅니까? 다른 정보는 왜 다른 겁니까? 왜 1, 2, 3 농업을 얘기하면서 왜 2그룹 농사를 얘기하고요. 뭐 1, 2, 3 한다는데 무경운 얘기는 왜 나옵니까? 무제초로 가서 보면 다 부분경운이고 무제초라서 가서 보면 뭡니까? 예초하고 있고 김목이하고 있고요. 무농약이라는데 천연농약 쓰고 있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농학이 있습니까?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다른 기술, 오리적인 기술을, 정보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귀농교육이나 도시농업 하면 교육자료 나와 있는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랑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블로그 같은 데 정보 보면 뭐 수많은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농업의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해낸 뭐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나마 제가 감사한 거는요. 제가 연초부터 1, 2, 3서부터 4, 5, 6, 7하고 이제 오리정리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300명은 보는 것 같아요. 200명은요.
제가 이제 농약해하고 뭐 병력체계하고 뭐 그런 한 방에 그런 거를 정보를 제공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볼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는 관심 없습니다. 뭐 몇십만이 오고 몇십만이 아니라 단 10명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농업,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찾아가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제 거기에 그분들이 이제 전해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줄 거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아마 자제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농업에서 어떻습니까? 농약으로 한방, 비료로 향방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정말 토양에서부터 작물에서부터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현장의 기술을 적용해 나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기술이 그렇습니다. 산업계나 모든 기술한데 뭐 떡볶이 만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뎅 하나 끓이고 찌개 하나 끓이다 그런데요.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에 맞춘 기술들이 이제 용어라든가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업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얘기해 봅니다. 정말 오늘 31일은 너무 길어졌죠? 자, 오였기 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단 10명이라도 이런 쪽으로 가려는 뭐 세상 뭐 그런 얘기는 3명이 정말 미치는 3명이 있으면 어쨌든 세상 바꿔서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노력은 해야겠죠. 자, 노력하시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저에게는 영광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